우선 다음 주 환율은 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좀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에 이어서 조금 유로 강세 네. 분위기가 좀 이어진 것 같은데, 달러가 약세면 이제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은 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야 될 텐데, 생각보다 계속 한 1,450원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미국 달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달러화 가치는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보면 미국 달러는 유로는 물론이고 네. 일본 엔화 대비로도 상당히 약하거든요. 소위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네. 미국 달러의 주요국 통화 가치 대비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10포인트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가 지금은 한 103포인트로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리 달러 가치가 연고점 대비 한 6% 정도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유로화에 있습니다. 사실 이 달러 인덱스를 계산할 때 주요 6개 주요국 통화 대비 이제 그 달러 인덱스를 계산을 하는데, 네. 여기서 유로화의 비중이 무려 57.6%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럼. 다음은 이제 엔화 비중이 13.6%로 두 번째로 높긴 한데, 네. 유로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죠. 따라서 글로벌 달러 가치가 최근에 많이 낮아진 원인은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을 봐도 좀 알 수가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재미를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좋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네. 달러에 대한 좀 수요도 늘어나면서 달러 강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이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맞아요. 모두 딱히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죠. 네. 반면에 유럽의 독일 증시나 프랑스 증시는 비교적 괜찮고요. 심지어 영국 증시도 괜찮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증시가 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미국과 그 외 국가들의 경기 모멘텀이 요새 들어서 좀 차별화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반면 유럽이나 중국 경제는 이제는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좀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라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미국으로 그동안 들어갔던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는 유럽이나 중국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전반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달러도 약세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흐름이 좀 일시적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추세로 보실까요? 물론 이 흐름을 계속 보려면 앞으로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 경제의 모멘텀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 계속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관세 정책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뉴스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 지표가 계속 꺾이는 모습이 된다면 미국의 모멘텀은 더 약해지고 좀 증시도 계속해서 좀 조정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추세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좀 네. 전환 단계에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로화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세였고 달러화가 약세, 그리고 이제 일본도 강세. 네. 그렇다면 보통 아시아 통화들이 함께 강세를 하면서 저희 원화도 강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이제 여쭤봤듯이 환율이 아직 1,400원대에서 좀 낮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나요? 보통 달러 약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네.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내려가는 게 통상적인 보통. 흐름인데, 최근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환율이라는 거는 두 국가 통화 간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데, 달러가 약해져도 원화도 같이 따라서 약해지면은 사실 환율은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화가 다른 통화들 대비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원화만 이렇게 유독 약세인 거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로나 엔은 달러보다 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달러나 인도네시아 루피아, 베트남 동 같은 동아시아 통화들은 오히려 연초 대비 달러보다 약해졌어요. 이들 통화의 사실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많은 국가예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앞으로는 좀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건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뭐 무역 적자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뭐 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다 보니 뭐 캐나다를 비롯해서 뭐 중국, 뭐 여타 동남아 국가, 그리고 한국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네. 그 국가들의 통화가 좀 전반적으로 약세인 상태고, 원화도 약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글로벌리 좀 약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관세 우려 때문에 한국 원화도 같이 이제 상대 좀 약해지고 달러도 약해졌으니까 환율 자체는 저희 미국과 이제 한국의 환율은 그렇죠. 결국에는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이벤트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다음 주 이벤트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이 중요하죠.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소매 판매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네. 미국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인데, 사실 지난 1월 소비는 미국의 어떤 산불이라든지 화 영향 때문에 크게 좋지 못했는데, 이번 2월 달에는 얼마나 회복될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일본 중앙은행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우선 금리는 동결일 것 같아요. 사실 BOJ 성향 자체가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인데, 지난 1월 회의에서 금리를 한번 올렸죠. 근데 그 다음 회의가 다음 주에 있는데, 뭐 이렇게 연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높지 않나 싶고, 다만 이제 금리 결정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그 BOJ 총재의 그런 발언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이제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금리는 역시 동결일 것 같아요. 최근 미국의 어떤 물가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번 FOMC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금리 결정 그 자체보다는 연준의 경제 전망, 뭐 SEP라고 하죠. SEP랑 거기서 나오는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이 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고 좀 시장이 주목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SEP에서 물가 전망치나 뭐 점도표가 상당히 좀 상향 조정된다면 그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더욱더 지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중요한 지표 자체보다는, 그리고 이제 FOMC 그 회의의 결과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이제 BOJ도 뭐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미래의 이제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에 한번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환율 전망 부탁드릴게요. 우선 다음 주 환율은 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좀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그 이유로는 다음 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일본 BOJ나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엔화나 미국 달러의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고, 여기에도 이제 원화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이제 국내 요인으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이번 주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주 정도 늦춰져서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사실 뭐 선거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마 선거를 앞두고 좀 조그마한 재료에도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420원에서 148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미 레벨 자체가 상당히 높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 유럽의 경기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주도 유로원 환율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라고 싶고, 오히려 이제는 좀 1600원대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570원에서 160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엔원 환율 역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고, 금리는 물론 동결이겠지만 최근 일본 물가 흐름을 보면 BOJ가 매우 이제 좀 매파적인 스탠스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아마 1000원대까지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70원에서 1000원으로 예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환율 변동성 조금 이벤트가 워낙에 미국도 있고 이제 일본 주요 이벤트도 있고 국내도 지켜봐야 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에 좀 유의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